안녕하세요. 네,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순범입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8주간 문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책 받으신 것 중에서 파란색 1권이에요. 이 파란색 1권을 8주간 수업을 할 겁니다. 이 1권 안에 이제 문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2권의 주황색 2권이 문학 파트가 되고요. 3권이 비문학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부록처럼 좀 외우셔야 되는 고유어하고 관용구, 속담, 이렇게 한자성어 뭐 이런 것들이 3권에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전체적인 수업 커리줄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앞으로 계획 잘 세우시면 되고요. 9월 달에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뭐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9월 달부터 일단은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 내년에 있는 시험에서 국어 과목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국어 과목은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내년에 뭐 꼭 합격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국어 과목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수업하기 전에 일단은 뭐 첫날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지각하고 결석을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여러분 6시간 수업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만약에 한 번 안 나오게 되면은 진도가 좀 많이 비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새로 촬영을 하고 있고 동영상이 제공이 되겠습니다만 아시죠? 동영상을 다시 보고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마인드가 조금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 오셨던 것처럼 오셔서 수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석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할 때 별표 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으면 그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여기는 읽어만 보고 넘어가세요. 여기는 안 읽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고 제가 꼭 별표 치고 별표 치고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해 오셔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쉬워져요. 세 번째는 예습은 여러분 불가능할 거예요. 예습은 사실은 예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습은 여러분의 불가능하니까 복습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도 많이 들으시고 좀 힘드신 거 아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첫 달, 두 달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적응도 해야 되고 갑자기 공부 양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제일 힘든 거 저도 알고 이해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계속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잘 해주시면 점점 여러분 이제 실력이 붙고 점점 알아듣는 게 많아지고 점점 재밌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 위주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앞쪽하고 뒤쪽에 프린트가 준비될 거예요. 그 프린트는 이제 오늘 공부했던 내용 확인하는 문제들입니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거 이렇게 풀어 놓으시면 제가 들어와서 다음 주에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10분, 15분 정도 좀 일찍 오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6시간 동안 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언어의 정의라고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정의라고 나오는데 나머지는 별 필요는 없는 말이고요. 그 언어의 정의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요. 나가 있어요. 나를 한번 별표 치시고요. 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언어는 음성 언어와 그 다음에 문자 언어로 구분할 수 있고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반언어적 표현은 잘 나와 있어요. 억양이란 얘기는 이제 뭐가 될까요? 높낮이 정도가 되겠죠. 높낮이가 되고 어조는 말투, 뭐 따뜻한 말투냐
차가운 말투냐 아니면 뭐 좀 비판적인 말투냐, 그런 말투가 어조가 되고요. 성량은 목소리의 크기,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르게 말을 했느냐 느리게 말을 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반언어라고 하고요. 그 옆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때 비자가 아닐 비자가 들어가서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돼요. 언어가 아닌데 언어처럼 역할을 하는 친구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선이에요. 눈빛 교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뭐 몸짓, 뭐 손짓, 이런 것들이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제가 승승 포인트에다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음성 언어하고 문자 언어의 특성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 인류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언어가 음성 언어일까요? 당연히 문자 언어일까요? 그럼요. 당연히 문자 언어가 아니라 음성 언어예요. 음성 언어를 먼저 사용하다가, 음성 언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음성 언어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 5분 뒤, 10분 뒤에 또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음성 언어는 한 뱉는 순간 없어져 버리죠. 이게 뭐에 제약이 된다? 시간의 제약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학원에 오지 않고 집에 있는데, 당연히 저는 수업은 하겠죠. 그때 제 목소리 들린다 안 들린다? 당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제약이 된다? 공간의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언어는 이 시공간의 제약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문자 언어가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문자 언어는 뭐에 제약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을 1시간 뒤에 봐도 변함은 없을 거고, 이 책을 들고 집에 돌아가셔 보더라도 역시 변함은 없어요. 이게 뭐의 특성이 된다? 문자 언어의 특성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책 보시게 되면, 자, 음성 언어는 청각을 의존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요번에는 또 수정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수정이 불가능해요. 한번 뱉은 말은 뭐 할 수 없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비논리적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여러분 달변가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온 사람은 따라갈 수 있다 없다? 따라갈 수 없어요. 미리 이렇게 문자로 원고를 준비해 온 사람하고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논리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음성 언어는 비논리적, 문자 언어에 비해서 비논리적이라는 얘기가 되고,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죠. 비언어, 시선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또는 반언어, 그쵸, 억양, 성량, 속도, 어조,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감정 전달이 굉장히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워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서 수업을 하는데 약간 좀 경직되어 있다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이런데 막 목소리도 저는요 오늘부터 8조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이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이 되게 좀 못되어 있구나, 경직되어 있구나, 긴장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가 바로 티나죠.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비언어가 되는 거고, 목소리 떠는 건 뭐가 되는 거? 반언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런 동작, 비언어와 목소리, 반언어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의 감정을 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성 언어에서 감정 전달이 굉장히 용이하다, 굉장히 쉽다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자 언어 한번 보실까요? 문자 언어는, 자, 아까 음성 언어가 청각에 의존한다라고 했다면, 문자 언어는 눈으로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시각이 되고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아까 음성 언어는 수정이 불가능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논리적이다가 돼요. 그 다음 대화가 문자를 매개로 간접적이다라고 하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음성 언어는 여러분 보통 마주한 상태에서, 만난 상태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소리로 전달이 되니까 직접적, 간접적,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직접적이니까 여러분 비언어, 반언어가 다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문자 언어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문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문자 언어를 가지고 감정 전달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모티콘이에요. 그죠? 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감정 전달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뭐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조금 늦어가지고 친구한테 미안해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든 문자를 보내든 막 했단 말이야. 했는데 친구가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모티콘이 없는 상태하고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면 여러분 그렇게 애가 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냥 알았어만 오면 미치겠다. 여기가 막 고구마 한 10,000개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차는 뭐예요? 막 신호에 계속 걸리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웃어주면 와, 애가 착해. 그죠? 감정 표현이 굉장히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요 정도로 편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카톡이나 뭐 문자나 뭐 라인이나 이런 거 할 때 돈 주고 여러분 움직이는 이모티콘 좀 사잖아. 왜 사요 여러분? 그걸 사서 내가 좀 보내줘야 내 감정이 뭐가 되니까 전달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쵸? 그냥 문자만 남기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씩 던져주면은 내 감정 표현이 훨씬 더 뭐하니까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거고, 그게 또 잘 팔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사용해도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욕이에요. 욕입니다. 미안해 나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너는 왜 맨날 늦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 얘가 진짜 지금 되게 화가 났구나라는 게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가요.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하면 감정 전달이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명색이 공무원 시험인데 그죠? 여기 뭐 예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시험에는 당연히 이모티콘 정도가 나오기가 쉽겠죠. 아셨죠? 그래서 음성 언어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문자를 매개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무엇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모티콘과 비속어 사용해서 감정 표현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차이 아주 중요했어요. 끝!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언어의 특성이에요.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언어의 특성은 그냥 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줄만 칠까요? 언어는 일정한 음성 기호나 문자 기호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특징을 가지며까지만 줄 치시면 돼요.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음성의 기호가 있고 뭐의 기호가 있다? 문자의 기호가 있죠. 그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 이 기호에는 방금 공부했던 것처럼 음성의 기호가 있고 뭐의 기호가 있다? 문자의 기호가 있다. 그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 이게 기호성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음성 기호, 문자 기호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낸다 라는 얘기가 바로 기호성이 되겠습니다. 별표 쳐주세요. 자의성입니다. 자의성은 처음에 공부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일단 여러분 줄 치면서 가볼게요. 언어 기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즉 내용과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인
음성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자의적이다라고 해요. 그 자의적이란 말이 뭐냐면 질서가 없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칠판 잠깐만 보세요. 방금 우리가 여러분 기호성을 배웠는데, 기호성이란 얘기는 음성의 기호가 또는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가 바로 기호성인데, 지금 공부하는 자의성은 뭐냐면 이 기호와 이 의미와는 필연적인 연결고리, 즉 관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이라고 적었어요. 칠판이라고 적었는데, 자, 우리가 요 아이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칠판이라고 불러요. 그쵸? 칠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하필이면 칠판이었을까?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것을, 이 칠판을,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자, 이제 여기다가 분필을 가지고 글씨를 써서 이렇게 뭔가 글씨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쵸?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 책상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걸 뭐라고 불렀을까? 책상이라고 불렀겠죠. 그쵸? 꼭 얘를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칠판이라고 이런 필연적인 관계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냥 이 사람이 정하기 나름이란 얘기죠. 그쵸? 여러분들의 이름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저 홍길동인데요. 왜 홍길동이에요?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요. 왜요? 몰라요. 그쵸? 왜 내 이름이 홍길동인지에 대한 것도 필연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냥 아빠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그냥 임의적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지어준 거죠. 그쵸? 이렇게 지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와 의미와는 필연적인 연결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의성이에요. 이 자의성은 얘가 1, 2, 3 쭉 있는데 여러분 요령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령은 뭐가 있냐면 한 장 넘기면 되니까 거기는 이따가 보시고요. 이거 적지 말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자의성에 좋은 예는 뭐가 있냐면 형식, 기호라고 보셔도 돼요. 생겨 먹은 게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있냐면 의미가 다른 경우, 그 다음 반대예요.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뭐한 경우? 같은 경우. 이게 다 뭐의 예가 된다? 자의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라는 얘기가 방금 했던 것처럼 기호하고 의미와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요게 예가 되고 요령이 되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였냐면 여기예요. 그냥 다 쓸게요. 여기인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형식은 다른데 뭐가 같은 경우? 의미가 같은 경우. 기출문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기출문제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러브라고 하고, 독어로는 뭐라고 한다? 리베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사랑, 러브, 리베. 생겨 먹은 거. 형식 또는 기호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하지만 의미는요? 똑같죠. 그쵸? 요거 변형시켜서 내는 문제가 나무, 트리, 목 이런 것들. 그죠? 다 형식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뭐하다? 똑같죠. 이게 뭐의 예가 된다? 자의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바탕으로 예증 1, 2, 3, 4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예증 1 보시게 되면은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물의 명칭이 각 언어마다 다르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뭐한 경우?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예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증 1 됐고요. 예증 2 한번 볼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도 역시 언어의 자의성을 증명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해서 다시 배울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세 번째 보시죠. 다음 예와 같이 동음이의 어하고 다의 어가 되는데 조금 어렵죠.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동음이의 어는 동음, 소리는 뭐하다? 같다.
하지만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게 동음이의 어가 돼요. 동음이의 어는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가 되고, 다의 어는 의미가 다 많다라는 얘기예요. 차차 공부해 나갈 건데, 이 동음이의 어하고 다의 어가 여러분 여기 얘가 돼요. 여기 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눈이 예쁘다, 빨리 할게요. 눈이 예쁘다라고 해요. 눈이 예쁘다. 그쵸? 눈이 예쁘다라고 할 때 이 눈이 여러분 어떤 눈일까? 사람 눈, 내리는 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때요? 형식은 똑같아요. 생겨 먹은 건 똑같죠? 생겨 먹은 건 똑같은데 의미가 뭐하다? 다르죠. 이게 뭐의 예가 된다? 동음이의 어가 돼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동음이의 어는. 난 밤이 좋아 라고 말하면 밤이 좋대요. 밤. 뭘까요? 시간상의 밤이냐 아니면 먹는 밤이냐가 되고, 저 배를 좀 봐봐 라고 할 때 배가 사람 배냐 먹는 배냐 타는 배냐가 되겠죠. 그 배도 역시 뭐가 돼요, 여러분? 형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뭐하다? 다른 경우죠. 이게 동음이의 어가 돼요. 다이어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다이어는 좀 어려운데 천천히 갈게요. 집 앞에 4차선 길이 뚫렸다. 길이 뚫렸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수야, 돌아오는 길에 떡볶이 좀 사와라고 해요. 와, 머리 아프죠?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의미가 바로 뭐다? 길 똑같았지만 의미가 조금씩은 뭐하죠? 다르죠. 이게 뭐예요? 다의어의 예가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동음이의어하고 다의어는 차차 우리가 계속 배워갈 겁니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자의성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음이의어, 다의어는 다 뭐다? 형식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 아셨죠? 그래서 요게 뭐의 예가 된다? 자의성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이따가 복습하시면 되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예증 네 번째가 나와요. 금기어하고 완곡어라는 얘기인데 처음 들으시나요? 금기어는 뭐냐면 금기, 하지 말라는 게 금기죠. 그러니까 입에 올리기가 좀 꺼림칙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금기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말은 해야 되니까, 금기어니까 입에 올리기는 좀 뭐하지만 말은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할까? 애둘러 표현하는 뭐가 필요하다? 완곡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금기어와 완곡어도 자의성의 예가 되는데, 결론을부터 말하면 금기어 완곡어는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형식, 기호는 뭐하지만 다르지만 의미가 뭐한 거? 같은 거. 그쵸? 죽음, 이건 좀 꺼림칙해서 입에 올리기가 뭐하니까 돌아가다, 뭐 이런 걸로 대신하겠죠. 그러니까 죽다와 돌아가다는 뭐가 돼요?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경우니까 역시 자의성의 예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표준어하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분들은 다 정구지 하시죠? 예, 뭐 돼지국밥에 정구지를 넣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뭐가 맞아, 여러분? 부추죠. 그럼 어때요? 부추하고 정구지도 마찬가지 여기가 되겠죠. 생겨 먹은 건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자의성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포인트에다가 자의성 구별이라고 적어놨지요. 예, 요 얘기예요. 형식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자의성만 떠올리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보기는 언어의 특성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냥 보기를 봤더니 뭐 경상도 사람들은 정구지라고 하고 표준어로는 뭐라고 한다? 부추라고 한다가 보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의 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의성이에요. 그래서 1번에 자의성, 뭐 2번에 뭐 분절성, 3번에 기호성 차차 배우게 될 거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어렵죠? 간단해요. 그래서 요렇게 자의성이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의성은 끝이 났는데, 이 자의성이 여러분 아까 별표 친 이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칠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자의성 안에 이제 공부하게 될
사회성하고 이제 공부하게 될 뭐가 들어간다? 역사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범위가 가장 넓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공부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회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한 게 사회성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게 되냐면 맨 마지막 줄이에요. 네 번째 줄에 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뭐다? 약속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속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네 번째 줄에 약속이라고 나오죠? 약속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다?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사회성이 되는데 왜 약속을 했느냐?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끼리 이 약속을 왜 했냐면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이겠죠. 소통 때문이 의사소통 때문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칠판이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죠? 이 아이가 처음부터 꼭 칠판이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칠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일단 아까 뭐였어요? 자의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칠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끼리 뭐 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약속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더 뒤에 앉아있다가 쌤 이래요. 네 왜요? 그랬더니 책상에 안 보입니다. 글씨 좀 크게 써주시오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닫았겠나? 갑자기? 그쵸? 책상이 안 보인다니 뭔 말이지? 의사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당연히 칠판이라고 불러야 아 그렇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입니까? 라고 의사소통이 되는데 이걸 어기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약속이죠. 그러니까 1단계는 얘가 꼭 칠판이었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자의성이 되는 거고 근데 애초에 그냥 우리가 칠판이라고 부르자고 이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그럼 역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궁금한 거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걸 우리가 칠판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칠판이다 라고 했을 때 언어의 특성이 뭐냐 1번의 자의성 2번의 사회성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러면 정답이 몇 개예요? 2개입니다. 무조건 2개예요. 아 그래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답이 2개예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칠판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다. 이게 언어의 특성 중에 뭐냐라고 했더니 1번의 자의성, 2번의 기호, 3번의 분절, 4번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약속은 사회성인데 사회성이 없네? 뭐야 잘못된 건가? 여기 있잖아 지금.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의성 있잖아. 자의성이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성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자의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성, 사회성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의성이 사회성을 뭐하니까? 포함하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사회성은 이게 끝이에요.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무엇이다 여러분? 약속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 한번 보시죠. 언어의 역사성은 가역성이라고 해서 방금 사회성은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약속이 깨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역사성은 가역성, 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역사성이란 얘기는 여러분 되게 쉬워요. 언어가 생명이 있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생명체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체가 어때요 여러분? 새롭게 뭐하고? 태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되고? 사멸하게 되고 이 단계를 거치는 게 바로 뭐다?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따로 나와 있지만 쓰진 마세요. 아이고. 뭐 소멸, 사멸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책에는 제가 신생이라고 나와 있고요. 성장이라고 했고 사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은 같아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 있다. 새롭게 말이 만들어졌다. 역시 뭐가 된다? 역사성이 되는 거고 발전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젠 더 이상 쓰지 않는 말이 되었다. 이제 안 쓰는 말이 되었다가 뭐가 된다? 소멸. 했다. 역시 뭐가 된다? 역사성이 돼요. 우리가 이제 정확히 8주 차에 뭐를 배우냐면 세종
성어제 훈민정음을 배워요. 뭐 나란말 쌈이 둥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야미할세 이걸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사마띠가 나오게 되고 그 옆에 전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마띠가 지금의 통하다의 의미가 되고 전차는 지금의 뭐가 돼요? 까닭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마띠하고 전차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안 쓰죠. 그게 뭐가 된 말이다 여러분? 없어진 말이 돼요. 이 없어진 말이 어디 포함된다 여러분? 역사성에 포함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아주 간단하게 나왔을 때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의미가 발전하기도 하고 말이 뭐 하기도 한다? 없어지기도 한다. 이러면 언어의 특성이 뭐가 된다? 역사성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했어요. 자, 이제 발전인데 이 발전은 여러분 조금 세세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형태가 달라지는 것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책에는 아마 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는 따로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천히 보셔요. 옛날에는 여러분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다. 옛날에는 물이라고 했어요. 야 목마르니까 물 좀 다오. 물이라고 했어요. 요게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죠 여러분? 당연히 물이 되었죠. 어때요? 형태도 변했어. 달라졌죠? 생겨 먹은 게 달라지는 것도 역시 어디에 포함된다? 역사성에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생겨 먹은 게 달라지는 거,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어디 포함된다? 역사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역사성.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는 책에 있는데 1번 박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승승 포인트 보시면 1번에 의미가 사라진 거가 있어요. 일단 의미가 사라진 거가 있는데 이 의미가 사라진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소멸 또는 뭐한 거? 사멸이라고 하는 거가 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잣이에요. 옛날에는 잣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먹는 그 잣이 아니라 이때에는 뭐였다? 성. 무슨 성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사라진 게 되고요. 온이라는 말이 한자어인 백한테 밀려서 역시 사라지게 됐어요. 즈문도 고유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고유어로 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즈문이 있었는데 역시 한자어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었다가 되고요. 가람도 마찬가지고 미르도 마찬가지고 줄쳐주세요. 전차 까딱이란 얘기고요. 삼았다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기출 문제니까 따로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다 뭐다?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말들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확인하시면 돼요. 요게 사멸이 되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으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라고 나오죠. 뭐 우주선 나오고 휴대폰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햄버거가 나와요. 휴대폰이 여러분 제가 아는 거는 한 22년, 23년밖에 안 됐어요. 물론 뭐 그 더 오래 전 어렸을 때 저 어른설로 가게 되면은 그 막 홍콩 영화 보면은 지금의 뭐 거의 벽돌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만한 거. 그쵸? 그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핸드폰이 조금 이제 보급된 거는 제가 기억으로 이제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스타텍이라고 하는 검정색 이렇게 접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95년, 96년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말도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휴대폰까지 갈 필요 있나?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우리나라 스마트폰 얼마 됐을 것 같아요? 10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10년이 안 됐어요. 10년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한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란 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새롭게 뭐한 말? 만들어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새롭게 만들어진 말, 없어진 말 확인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는 진짜 의미가 달라진 걸 볼 건데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시게 되면 의미의 이동이라고 나와요. 의미 이동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A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제는 아예 뭘로 바뀐 거?
B로 바뀐 것을 우리가 의미 이동이라고 해요. 첫 번째 줄 쳐주세요. 어리다예요. 이 어리다가 여러분 15세기 때, 즉 중세국어에서는 어리다가 뭐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의 의미였어요. 뭘 모른다의 의미였는데 지금은 어리다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완전 뭐예요? 완전 달라졌죠? 이게 의미 이동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옆에도 역시 줄 쳐주셔야 되는데 역시 기출이에요, 여러분. 어여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여쁘다가 지금은 예쁘다,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15세기 중세 때는 어여쁘다가 뭐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런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라고 해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리다 하고 어여쁘다가 의미가 뭐한 거? 아예 이동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여기는 별표 한번 쳐주세요. 어리다 하고 어여쁘다는 여러분 그동안 출제가 너무 많이 돼서 쉽게 말하면 소비가 너무 많이 되었어요. 소비가 많이 되어서 또 나오기에는 너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정, 요게 중요한데, 인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성 이런 거가 인정인데 예전에는 여러분 뇌물이었어요. 정말 극과 극이죠. 완전 극과 극이죠. 뇌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으로 의미가 이동됐고요. 그 옆에 방송도 역시 별표 쳐주시고요. 방송이 지금은 인터넷, TV,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예전에는 죄인을 뭐하다? 풀어주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실제로 춘향전을 보게 되면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야가 되고 변사또 가두고 난 다음에 감옥을 조사해서 무죄자 방송할세라고 나와요. 춘향전을 보면 무죄자 방송할세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무죄자를 뭐한다?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방송이었어요. 그 역시 의미가 변한 거고, 수작이 예전에는 여러분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수작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디서 수작을 떨고 있어 뭐 이런 뜻으로 그쵸 쓰이게 됐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낮잡아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완전 뭐한 거? 이동 되었다라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얘네가 의미가 이동됐구나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의미가 이동된 거고, 이 의미가 이동되는 게 어디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역사성에 포함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간단해요. 안 어렵다니까 여러분. 다음은 언어의 특성 중 뭐에 해당되느냐? 예전에는 어리다가 뭐하다?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이동되었다. 그럼 당연히 특성이 뭐가 되는 거? 그럼요. 역사성이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지요. 의미의 확장이에요. 의미 확장하고 여러분 4번의 의미 축소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의미 확장하고 의미 축소가 반대 개념이란 얘기인데 역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의미가 요만큼이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이만큼 된 게 의미가 뭐 된 거? 확장된 거고, 반대죠. 예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요만큼인 건 뭐가 된 거다?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확장을 볼 건데 지갑이에요. 지갑 옆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놓으시면 편하냐면 재료예요. 재료. 재료와 관련된 것들이 확장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갑이 여러분 종이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로 만든 거? 종이로 만든 것을 우리가 지갑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지금 들고 다니는 지갑은 종류가 되게 많죠. 뭐 가죽도 있고 가죽이 아닌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재료가 그만큼 뭐하다? 많아졌죠. 그게 바로 의미가 뭐 되었다? 확장되었다란 얘기고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재료가 달라져서 의미가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동전이에요. 동전. 동전이 여러분 동전이잖아요. 뭘로 만든 게 동전이었다? 구리 동으로 만든 게 동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동전이 꼭 동으로 만들진 않죠. 여러 가지로 만들죠.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 10원짜리 어때요? 10원짜리 지금 거의 동 같지가 않죠. 예전엔 여러분 그 10원짜리가 가치가 10원보다 더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속의 재료 값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데 10원짜리 막 모아가지고 녹여서 그걸 팔았더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 그 잡혀갔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0원을 그걸로 만들지 않고 되게 가볍고 값어치가 뭐한 거 낮은 걸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가끔 헷갈려요. 우리 딸내미가 가지고 있는 돈들하고 그 10원하고 헷갈려요. 예, 같이 요즘에는 이렇게 장난감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이제 좀 떨어졌죠. 값어치가.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전도 재료가 달라졌기 때문에 의미가 못된 거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에 있는 걸로 볼 건데 머리도 역시 읽어보시면 의미가 확장된 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양반, 세수. 세수 재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세수가 씻을 세자에다가 손수자니까 뭐만 씻다예요? 손만 씻다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 세수하고 와 이랬는데 손만 씻고 나오면 등짝 맞죠. 그렇죠? 어디까지 씻어야 돼요? 얼굴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의미 축소예요. 의미 축소는 여러분 놈 별표 치고 역시 소비가 많이 되기는 했는데 재밌어요. 이 놈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종어조 훈민정음 아까 얘도 나오게 되는데 제 뜻을 실어 펼치지 못할 놈이 많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많다, 사람들이 많다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 다 필요 없고 남자 여자 구별 없었어요. 놈이. 그쵸? 남자 여자 구별 없었는데 지금 놈은 남자만 여자만 남자만, 그것도 높임 낮춤 낮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줄어들었죠. 이게 의미 축소라고 해요. 이 놈 옆에다가 여러분 하나만 더 써주세요. 뭐라고 쓰실 거냐면 의미 타락이라고 하나만 써주세요. 의미 타락. 의미 타락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 타락이라고 개념은 여러분 역사성에서 생성, 발전, 소멸, 발전에서 의미 이동, 의미 축소, 의미 확대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별개의 개념인데 의미 타락이란 얘기는 뭐냐면 원래 좀 좋은 의미였다가 그 의미가 뭐한 거다? 좋지 않은 의미로 뭐한 거 떨어진 걸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른다? 의미 타락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놈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욕이었어요? 욕이 아니었어요? 욕이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놈 이러면 좋은 의미, 나쁜 의미,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게 바로 의미 뭐가 된 거다? 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계집은 그냥 평범한 의미인데 지금은 놈처럼 계집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쵸?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게 의미가 뭐한 거?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 자, 요게 놈이었고요. 계집도 역시 의미 타락 나오고 얼굴 시험에 나왔었어요. 얼굴. 이 얼굴이 여러분 예전에는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디만 말한다? 얼굴 앞면. 그렇죠? 요 앞면만 말하기 때문에 의미가 못된 거 축소됐다라고 하게 되고요. 미인도 참 재밌는데 미인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여러분 미인이라고 할 때 남자만 여자만 말하죠. 여자만 말하는데 예전에 미인은 여러분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재주가 뛰어나고 덕이 많으면 다 뭐라고 불렀다? 미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우게 될 정철의 사미인곡이라고 할 때 그 미인이라는 말이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뭐 되었다? 네,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생물, 무생물 모두 짐승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죠. 사람을 제외한 것을 우리가 짐승이라고 해서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호성은 뭐 여기랑 별로 관계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성 기호, 문자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가 기호성이었고 자의성은 그 기호가 의미와는 그 기호와 의미와는 필연적인 관계 있다 없다? 없다가 자의성. 그리고 자의성의 팁은 알려드렸죠.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 형태는 뭐하지만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자의성의 예였고 자의성은 뭐를 포함한다? 사회성과
역사성을 포함한다.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뭐다? 약속. 그 약속을 어기면 뭐가 힘들어진다? 의사소통. 잘하셨어요. 그게 끝이고요. 역사성은 생명체하고 똑같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발전하고 없어지는 소멸, 사멸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쵸? 그래서 생성하고 발전은 했고 생성하고 소멸, 사멸은 했고 발전 단계는 역시 세 가지가 또 세분화가 되죠. 의미가 못된 거, 이동된 거, 의미가 확대된 거, 의미가 못된 거, 축소된 것까지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자의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교시가 가장 힘든데 10분 쉬고 와서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